안녕하세요. 여우책 뽀야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역사 동화책 서차를 전하는 아이, 한윤섭 글, 푸른숲 주니어. 116페이지. 시간이 멈춘 우금치. 공주 주막에서 하루를 묵었다. 밤사이 들리던 총소리와 사람들의 함성이 아침에는 들리지 않았다.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의 싸움이 분명했다. 이제 녹두장군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내 손으로 녹두장군을 살리게 된 거야. 아버지도 좋아하시겠지? 아침밥을 먹으며 속으로 몇 번을 되뇌었다. 얘야,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 주막 아주머니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지난밤 주막에 묵은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동학 농민군이 관군, 일본군과 대치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 다른 지방 사람들은 모두 공주를 떠난 것이다. 동학 농민군을 만나러 갑니다. 어린 것이 거기를 왜 가? 혹시 네 아버지가 동학 농민군에 있느냐? 주막 아주머니는 천식을 앓는지 말을 할 때마다 기침을 했다. 녹두 장군을 만나러 갑니다.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얘야, 정신 차려라. 그러고 그런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마라. 그런 말 잘못했다가는 관군 총에 맞아 죽는다. 관군은 지금 어른, 아이 가르지 않고 동학이라면 일을 간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도 잘 왔어요. 고맙습니다. 보찜을 들고 주막을 나와 우금치 고개로 향했다. 주막 아주머니는 동학 농민군이 우금치 고개 너머에서 진을 치고 있다고 했다. 눈이 온 뒤라 제법 찬바람이 불었다. 그래도 내린 눈이 쌓이지 않아 다행이었다. 얼마쯤 걸었을까? 거대한 함성과 함께 총소리 그리고 화포 터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침나절 쉬었던 싸움이 또 시작된 것이다. 더 이상 우금치 고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녹두 장군을 만나기 전에 총에 맞을 수도 있었다. 나는 우선 몸을 피하기 위해 가까운 산으로 올라갔다. 한동안 양지 바른 곳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총소리가 완전히 그치면 움직일 생각이었다. 그러나 하루 종일 함성과 총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잠깐 멈췄다 싶어 내려가려 하면 다시 들려왔다. 어느새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더 이상 산에서 기다릴 수 없었다. 산을 내려오면서 고민을 했다. 우금치 고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주막으로 돌아갈 것인가. 산에서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어느 순간 총소리와 함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갑자기 세상이 너무도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은 낮 동안 간간히 총성이 사라졌던 그 고요함과는 어딘가 달랐다. 분명 총소리와 함성만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산과 들녘 어느 것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세상이 멈춰버리는 것이 이런 느낌일 거라 생각했다. 뭔가 잘못된 것이 확실했다.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졌다. 나는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왜 달리고 있는지 나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달리는 동안에도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귓가에 들려오는 것은 오직 내 심장 소리뿐이었다. 한참을 달리고 나서야 내가 우금치 고개 쪽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쉬지도 않고 달리고 또 달렸다. 얼마를 달렸는지 모른다. 눈앞에 주막 아주머니가 말해준 우금치 고개가 보였다. 우금치는 아주머니가 말한 생김새 그대로였다. 나는 단숨에 고개에 올라 건너편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고개 아래에는 하얀 눈이 수북이 와 있었다. 이상하게 다른 곳에는 눈이 쌓이지 않았는데 그곳에만 눈이 와 있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서서히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두 볼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거기 쌓여 있는 건 눈이 아니었다. 그건 사람들이었다. 흰 옷을 입고 쓰러진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 눈이 온 것처럼 들판을 덮고 있었다. 오늘 싸움에서 죽어간 동학 농민군들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광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을 수 있을까? 정지되었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죽은 사람들 사이로 부러진 동학 농민군의 깃발들이 바람에 날렸다. 그리고 아주 멀리 일본 군사들이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큰 소리로 울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고개를 내려오면서 후퇴한 동학 농민군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좀 전에 봤던 죽은 사람들 중에 녹두 장군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얘야, 그분은 신출 귀몰한 분이다. 이 말이 위로가 됐다. 나는 녹두 장군이 살아있다고 믿기로 했다. 또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목적지는 없었다. 동학 농민군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도성으로 올라오던 길이었으니 후퇴는 남쪽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럼 전라도다. 공주에서 어느 쪽으로든 남쪽으로 내려가면 전라도가 나온다고 했다. 전라도에 가서 녹두 장군이 이끄는 동학 농민군을 찾으면 되었다. 그러나 길도 모르는 채 무작정 남쪽으로 갈 수는 없었다. 나는 어제 묵었던 주막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우선 추위를 피해야 했다. 걸어가는 동안 눈처럼 수북이 쌓여있던 죽은 동학 농민군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들은 오늘 밤에도 그곳에서 누워 있어야 했다. 수원에 두고 온 아버지 생각이 났다.